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입니다. 뒤에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놨죠. 저희 어르신들께서 하도 이걸 하셔서 이제 하시지 말라고 해놨더니 효과 있더라고요. 고민되시는 센터장님 계시면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곳곳에 붙여놨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주간보 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더 큰 요양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주간보 센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케이스는 이제 너무 오래 하셔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치셔가지고, 사실 이게 어르신들과 지내다 보면요 조금 기가 조금 빠져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어린이들과 생활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랄까요, 이 주간보 센터를 다른 더 큰 주간보 센터를 또 계획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3가지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랑 똑같겠네요. 더 큰 요양원을 한다거나 더 큰 주간보 센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즘 잠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정말 많이 늘었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해놓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못 간 경우, 이게 2번째거든요. 이거 너무 바빠서 그러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3가지를 요약을 해놨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게 깜빡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났어요. 잘 안 돼서 내놓는 경우도 정말 있더라고요.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분, 6분밖에 안 돼서, 이거는 하나의 주간보 센터장님이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분도 어떻게 왜 정말 안 돼서 1년이 됐는데도 왜 5분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정말 제가 정말 퀘스천 마크를 좀 생기기는 하는데, 뭐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2016년인가요? 세월호 났을 때가 제가 이렇게 또 기억이 안 나요. 세월호가 언제 났는지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때에 제가 이탈리아를 2년 동안, 아니 2달 동안 이제 있다가 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보면은 정말 10가구 중에 노인 가구가 7가구라 그랬었나요? 그 정도고, 하여튼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본 이탈리아를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노인 인구가 참 많고요. 일단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이탈리아가 그 유럽 중에. 2번째가 또 결혼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녀, 할머니, 총각, 할아버지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 아주 부유하신 분은 재산이 많은 경우 있죠. 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성을 뭘로 내놓냐면은 요양원으로 많이 내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신우는 이탈리아 여자였는데, 그 신우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해부터인가 그 전해부터 사회복지사가 다 공무원이었었대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딱 공무원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부터 이제 이탈리아는 정말 어려웠었고요. 관광 수입으로 살아갔었고, 또 특이한 게 고등학생들이 공원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업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꿈이 없고, 또 대학을 거의 안 갔어요. 그 한국 분이셨는데 이탈리아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댁에 아들이 3이었어요. 그 댁도 보면은 뭐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뭐 프랑스, 오늘은 프랑스 왔다, 영국 왔다. 영국은 사실 그쪽은 되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계획을 잡고 가야 할 정도인데, 카라반에 주말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댁도 엄청 넓은 집이거든요. 3층 집. 근데 그것도 좁다고 넓은 데로 간다고 막 그 유럽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카라반을 끌고 가는 거를 봤어요. 근데 아들만 3인데 그 아들 다
고등학교를 안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채 시험이 거의 없었어요. 기업에서 뭐를 모집한다거나 뭐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뭐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 이탈리아는 사실 가방이나 뭐 이렇게 가죽 제품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제가 느끼기에 아,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곳곳에 이제 공원에 그거 하는 거 있죠. 뽀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연령층이 어느 정도냐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 공부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했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는 한국분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다 그래갖고 제가 특별히 좀 면회 좀 한번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양원은 성이었어요. 성이 요양원이 됐는데, 거기서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월 200만 원 정도가 연금이 나오는데, 요양원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 50만 원을 이제 뭐 생활비로 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의가 다 이제 요양원을 가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 좀 느꼈던 게 사람들이 노인이 정말 많아요. 막 길에 이렇게 나가면은. 근데 멋쟁이에요, 아주. 할머니들도 스타킹 신고 구두 신고 가요. 그게 정말 너무 놀랬고, 그래서 그 어떤 아는 분이 또 이탈리아 분이 계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버지가 부자예요. 건축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60% 이상이 상속 증여세로 거의 세금으로 나가서, 그리고 그 남은 그 40%를 차지를 해도 그 세금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차지를 해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큰 집을,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자녀도 낳지 않고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둘이 살기 위해서 그 큰 집을 거의 한 10,000평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이탈리아는 정원이 안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밖에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짜로 정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차를 타고 가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현관까지가 그 정도인 집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했는데, 요즘 저희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재산이 향후 5년 동안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간보센터 하지 마세요 막 말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 할게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데를 인수를 받든지 새로 차리시든지,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장기요양보험공단도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탈리아나 뭐 이런 유럽은 왜 부자로 살았냐면요. 누렸냐면 관광,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유적들을 관광 수입으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를 많이 했어요. 식민지를 해서 돈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쓸 수 있었어. 우리나라는 식민지도 하지 않았고 전쟁도 치렀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출해서 뭐 그나마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뭐 제조업 이런 데서 많이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간보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또 더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이제 갖겠습니다. 근데 전 미래가 하여튼 공부하다 보니까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많이 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80%의 돈을 가지고 있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20% 쪽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돈 없어요. 정말 돈 없고, 그러나 이 노령층의 그 돈, 그리고 은퇴하시는 은퇴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돈이 많은 층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20%가 이제 멀지 않았잖아요. 그 고령 인구가.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는 물려줬잖아요. 다 물려주고 죽을 때는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똑똑한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끝까지 돈을 쥐고 있으면서 소비를 하는 그러한 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노령층을 단순하게 옛날에는 뭐 고려장이다 뭐다 뭐 이랬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이제 안전과, 그리고 이제 뭐 자율적인 것과 또 웰빙, 그리고 이제 존엄성, 이런 것들이 그 공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이런 점에 굉장히 치중을 한다. 그러는 거고요. 이런 거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거는 또 굉장히 혹독한 어떤 대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주간보 센터를 하는 부분을 저는 뭐 노인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결국은 모두가 막 큰 집이 아닌, 큰 집은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어쨌건 정리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85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건강하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저도 요양보호사 채용할 때요, 나이 많은 분을 선택해요. 젊은 사람 죄송합니다, 잘 안 뽑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건강하면 얼마든지 돌볼 수 있고, 치매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그분들을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대체되는 그런 목적물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흥미로운 여러 데이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로 가면서 돈이 몰리는 곳은 이 요양산업이고, 다 누구나 이제 한 1인당 2.5평 정도 되는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자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간보호센터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원의 원장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곧 65세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다음 시간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연은 안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